그거 편의점에 사다 놨어. 애들이 막 이거 안 하고 그거 갖다 놔야 돼. 이거보다 나중에 떨어지는 거는.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안성문인협회 부지부장 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9회 편운문학상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보이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작고문인들과 고편운 조병화 시인에 대한 추모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애 조병화 문학관 운영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16회 편운 문학상 시상식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자리가 풍족하게 또 즐겁게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을 받으시는 두 분 시인 이성하 교수님, 박준 선생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합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은 편운문학관, 조병화 선생님의 조병화 문학관입니다. 아마도 생전에 이와 같은 문학상을 제정하시고 그 문학상을 통해서 후배 문인들을 양육하시기를 원하셨고
오랜 전통으로 훌륭한 문인들에게 상을 주어온 그런 문학관, 문학상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작품과 시와 이 그림을 잘 모아두셔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문학관 가운데 그 작가의 이 유품이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문학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이 편훈 선생님의 품성이 부지런하시기도 하고 문학적 수준 외에도 부지런하시기도 하고 또 성실하셨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그와 같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읽히는 시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를 그렇게 쉽게 쓴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쓰는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생각의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그 시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험들이 함축되어 있거나 이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훈 선생님의 시와 더불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밀착해 있는 생활시라고 할까? 이런 시의 새로운 영역, 새로운 장르를 목도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시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시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치환의 영역, 문학 예술의 분야에서 그와 같은 하나의 전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편훈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또 편훈문학상의 의의와 그동안에 배출된 많은 훌륭한 수상자들의 작품 세계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참 잘 가꾸어진 정원에 이 좋은 날씨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알맞게 날씨가 햇빛이, 바람이,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문학상 시상식에 참석을 했다, 또 문학관을 방문했다라는 그와 같은 이 차원을 넘어서 오늘 하루 이 좋은 계절에 정말 즐거운 나들이, 그것도 뜻이 있는 문학 나들이를 하는 하루다라는 생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한 걸음으로 왕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심사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보고는 허영자 심사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심사평과 경과는 그 받으신 책자 뒤에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9회 편훈문학상 심사평, 제29회 편훈문학상 본 심사는 2019년 3월 15일 오후 5시에 편훈문학관 서울사무소에서 심사위원 장석주 선생, 오형엽 교수, 그리고 저 세 사람이 김종회 전 조병화 시인 기념사업회 회장, 박이도 편훈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장, 조진형 편훈문학관 관장, 김삼주 편훈문학상 운영위원회 이사, 김용정 편훈문학관 사무국장의 참관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역시 역대 수상자 및 추천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수상작 후보작이 선정되었으며 평론 부문의 성과가 저조한 편이라 올해는 시 부문에서 2명을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후보작으로 선정된 5편의 시집을
각각 정독한 후 함께 모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이승하 시인의 시집 나무 앞에서의 기도와 박준 시인의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 있겠습니다를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승하 시인이 지난 15년 동안 생태 환경에 대하여 쓴 작품들을 담은 나무 앞에서의 기도는 실제 체험과 실천적 행위 속에서 길어낸 진솔한 희정신이 주는 감동에 주목하였습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실천적 행위를 통하여 삶과 시를 하나로 일치시킨 역학적 진정성과 이를 잔잔하고 담백한 어조로 형상화한 시인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박준 시인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 있겠습니다는 한국 현대 서정시의 맥을 계승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회상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을 실로 감성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독자와 공감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매력을 읽었습니다. 두 분 시인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답과 사은의 큰 뜻이 담긴 표현문학상의 수상이 두 분이 나아가는 시의 길에 큰 격려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엄정한 심사로 오늘 두 분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편운문학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편운 조병아 시인의 문학에 대한 순수하고 깊은 뜻에 의하여 제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각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시상에는 조병아 문학관 운영관님이신 김종혜님이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시 부문 공동 수상자 이승하 시인입니다. 네, 사모님 혹시 나오셨나요? 같이 오셨나요? 사모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모님 네, 상금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 네. 제29회 편운문학상 시부문 이승하 귀하의 시집 나무 앞에서의 기도에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11일 편운문학상 운영위원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잠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네, 수상 소감을 조금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 박준 시인입니다. 시상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조개가. 다음은 조진영 관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고요. 수상자는 박준 시인입니다. 가족분 혹시 같이 나와 계신가요? 가족분들 있으시면 나와주셔도 됩니다. 네. 제29회 편운문학상 시인 부문 박준. 귀하의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5월 11일 편운문학상 운영위원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꽃다발 갖고 나오신 분들은 같이 축하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29회 편운문학상 시상식의 주역인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부문 본상을 공동 수상하신 이승아 시인님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차했다며. 오늘이 토요일인데 바쁜 일정을 마다하시고 서울에서 경기도 일원에서 이곳 경기도 안성까지 내려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생태에 대한 저의 관심은 20년 전 아이의 아토피성 피부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팔과 다리를 긁느라 본인도 잠을 잘 못 자고 엄마도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내일 학교에 가야 한다고 따로 자면서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래도 죄책감이 없지는 않아서 싫었었습니다. 저만 빼고 세 식구가 방학 때 단식원에 가 있다가 귀가했을 때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눈만 퀭하고 깡말라 있었는데 피부염은 차도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100% 엄마의 공입니다. 우리가 신나게 상품을 소비할 때 세상의 한쪽에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과 깡통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버릴 때 거기에는 납과 카드뮴이 있어 땅으로 스며듭니다. 제 고향은 경북 김천입니다. 세금자 샘천자입니다. 김천시 외곽을 흐르는 시내가 있는데 이름이 감천, 달감자의 내천자입니다. 예로부터 물이 맑은 도시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감천과 직지사 계곡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개천과 계곡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경기도 안양에서 과천으로 빚을 내어 이사한 것은 공기가 맑은 곳에서 살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과천에 재건축 붐이 일어나 거의 모든 단지가 20층, 30층,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천에 맑은 공기를 제공했던 나무들을 몽땅 베어버리고 새 아파트에서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드리 나무가 인립한 공원과 전원주택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싶습니다. 웬걸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출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20세기 100년 동안 인간의 손에 멸종된 동물의 수가 200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금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겨우 20년이 지났는데 그만큼 많은 동물과 실명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자연도태가 아니고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행비둘기라는 새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상에 50억 마리나 살아 하늘을 뒤엎곤 하던 여행비둘기들은 장거리 비행을 위해 발달한 가슴 근육의 맛이 뛰어나서 무자비하게 남획되어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통조림으로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저는 나무가 정말 좋습니다. 한 자리에서 한 생을 사는 나무는 성자 같습니다. 북풍 한설과 여름날의 태풍을 이겨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나무는 비바람이 불면 휘잉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세상의 무엇 동물과 우리 식물이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인간은 왜 생명체를 학대하고 학살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항의합니다. 내 친구인 삼짐승을 죽이는 올모와 덫을 놓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시집 제목이 된 나무 앞에서의 기도는 제 아내의 뼈가루를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 장면을 상상해서 쓰인 시입니다. 두 아이와 함께 나무 앞에서 기도를 하지요. 내 아내를 잘 부탁한다고 더 푸른 녹음과 더 아름다운 단풍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내에게 혼날까봐 이 시집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는데 상을 탔으니 이제는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 시집 집사람은 아직까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끔 열심히 생명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조병화 선생님의 시집과 시화집을 세워보았습니다. 시집이 6권, 그림을 아주 잘 그리셨는데 당신의 사파를 그린 시화집이 2권, 연구서가 2권, 모두 합해서 10권입니다. 제가 조병화 선생님한테서 배운 것은 의도적으로 시를 어렵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만 심오한 인생 철학이 담겨있는 시를 조병화 선생님은 쓰셨고 그 시론이 제 시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병화 씨의 유가족 여러분과 표현문학상 운영위원회 여러분, 조병화 문학관 운영위원회 여러분, 특별히 표현문학상 운영회의 박이도 위원장님과 조병화 문학관 운영위원회의 김종회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졸시집을 뽑아주신 심사위원장 허영자 선생님, 심사위원 장석주, 오형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의 영예에 조금 더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와 표현문학상을 함께 수상하는 박준 시인을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준 시인의 수상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를 쓰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어느 자리에 가도 떠는 법이 없는데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어떤 행사나 무엇을 할 때에도 잘 떨지 않는데 지금은 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평소 좋아해온 시인이자 선배님이실 이승하 시인과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상을 받는데 그 상이 편은 조병화 선생님께서 주시는 상이니까 제 떨림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3년 3월 8일로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요. 그때 제가 조병환 선생님을 처음 뵀던 날입니다. 선생님이 그날 타계를 하셨고요. 저는 당시에 다니던 학교에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과 선배들을 따라서 선생님의 이 장례 절차에 아주 소소한 일들을 도우러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그 장례에 따르는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고요. 새벽쯤에 이제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니까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새벽에 그 선생님 영정 앞에 가서 절을 했던 기억이 제가 드린 첫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가 막 시를 쓰기 시작한 때라서 분명히 절을 하면서 어떤 선생님의 명복을 비는 일 외에도 어떤 다짐 같은 것을 했다라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8년 9월의 일로 넘어가면요. 2008년 9월에는 제가 조병환 선생님의 9번째 시집인데요. 밤의 이야기라는 시집을 필사 같은 것을 하고 사실 달달 외우던 그 시기입니다. 제가 그 시집을 워낙 좋아해서. 근데 마침 그 달에 제가 시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을 배우면서 읽으면서 시인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까지 써왔고 또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써야 할 어떤 시의 방향성이나 배움 같은 것들은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한 조병환 선생님한테 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다만 시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상을 조금 더 비교적 빨리 이른 시기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고생을 하고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주셨으니까 받고요. 받고 나서 고생을 더 하겠습니다. 그 끝으로 조병환 시인이 사랑했던 제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랑하는 스승인 김선주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릴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늘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김용정, 조진영 선생님 두 분께 그리고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준 시인의 유쾌한 수상소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러 오신 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세영 시인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완성에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 8시 반에 출발한다고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을 했죠. 8시 반에 출발한다고는 했지만 아마 9시쯤 출발할 거다. 제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면 대개 한 30분 정도는 여유를 주더라고요. 좀 느긋하게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건 안 했지만 8시 반 전후 제가 왔죠. 근데 제가 와서 2, 3분 있으니까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 3분만 늦게 왔으면은 이 버스를 못 탈 뻔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시간을 칼날같이 지키더라고요. 제가 한국시인협회라고 하는 단체 사무국장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나이 40대죠. 그때 조병환 선생님께서는 이미 회장님을 하시고 평임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계셨는데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인협회에 알려야 될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밤 9시 반쯤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잘 받지를 않으시더니 좀 있다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분이 목소리가 말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누구냐? 누가 이 밤중에 전화를 해? 하고 뭐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혼미백산해가지고 선생님 저 오세영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9시에 잠을 드니까 9시 후에 전화를 해서는 안 되네 하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께서 밤 9시에 그 잠자리에 드셔가지고 새벽 3시에 항상 기상을 하시고, 그리고 되게 그 해화동에 있는 당신의 사무실에는 오전 6시에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 그 사무실에 앉아서 글을 쓰시거나 그림을 쓰시거나 그리고 편지를 쓰시거나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절대 밤 9시 이후에는 스승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없어요. 스승님 시간을 칼날같이 지키시는구나 하는 게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서울대학교 동료 가운데 서울법대 교수가 한 분 있는데 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행정고시도 합격을 했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해양법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국제해양법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인 그런 학자죠. 이분이 또 시를 좋아해가지고 그 무렵에 마침 현대문학에 추천을 받아서 등단을 했습니다. 등단을 하고 나서 나한테 쫓아와서 하는 말이, 저는 평소에 조병아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은 누가 가운데서 연결을 안 시켜줘가지고 아직까지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 교수가 조금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좀 발을 놔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찾아뵙고 아무개라고 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 분 있는데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한번 선생님 조심을 같이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날짜를 받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아무 날 몇 시에 12시죠. 12시에 해화동에 있는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시간을 칼같이 지키시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한 10분 전쯤 미리 가서 기다렸는데 이 친구가 12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한 5분이 지나니까 12시 5분쯤 됐죠. 그때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숨이 가쁜 모습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선생님을 써서 제가 인사를 딱 드리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화를 벌컥 내시면서 네가 뭔데 나를 5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놈이 사전 점심 안 먹어도 돼. 내가 무슨 점심 누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그 변전에서 어떻게 구박을 하시는지 제가 가운데 서라서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아주 사과를 드리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간신히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두 분과 같이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시간을 칼날같이 지키신 분입니다. 시간을 칼날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아껴 쓰신다는 이야기고 또 그만큼 부지런하게 한 생을 사셨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오자마자 선생님 묘소에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바로 그 시가 묘비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해마다 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저도 이 시를 좋아하는데 그 첫 글이 이렇게 됩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봄처럼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 사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봄처럼 부지런하게 살아라 라고 시를 쓰셨는데 사실은 선생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봄처럼 부지런하게 일생을 사셨던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시집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80권이 넘어서 90여 권에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한국 시사에서 이렇게 많은 시를 쓰신 분은 한두 번 이외에는 아마 없을 걸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 그림 참 훌륭한 그림 많이 그리시고 또 저를 어떻게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림도 제가 선생님 그림 한두 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제 생일이 5월 2일이에요. 근데 선생님 생일이 5월 2일입니다. 제가 선생님 생일에 계실 때는 선생님 생일 축하를 하러 가느라고
제가 세상일을 못 찾아먹었어요. 그런 인연이 있었던지 선생님도 저 생전에 상을 주셨습니다. 상을 주시면서 선생님이 아주 공언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나는 내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상을 주겠다. 아예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 제가 제2회 상을 받았으니까 저도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가운데 물론 하나인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선생님은 또한 지적인 호기심이 남다르신 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시를 공부하는데 그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시를 공부할 만한 텍스트가 거의 없었어요. 실원이라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제가 접한 책이 세실 데이 루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훌륭한 현대 실용가가 쓴 실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처음 조배가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을 제 시를 공부하는 하나의 텍스트로 신주단지 같이 모시고 몇 번을 탐독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 조배가 선생님을 알게 된 동기는 두 가지인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 시를 읽어본 거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 세실 데이 루이스라고 하는 그 미국 비평가의 실언을 접하면서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 것이죠. 그런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계실 때 수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셨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사에서, 우리 문인 가운데서 선생님만큼 외국 여행을 많이 하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스님이 이 세계 여러 곳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은 많이 보기 위해서였고, 많이 보기 위해서라는 것은 많이 알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수많은 창작, 수많은 스타일, 또 그림, 이런 것을 남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사실 오늘 두 분 문학상 수상한 것을 축하하러 제가 나와 있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승하 교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과 닮은 점이 뭔가? 첫째는 이승하 교수도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승하 교수만큼 부지런한 시인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만큼 많은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살아있을 날이 많으니까 도시 압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승하 교수 저작이 20권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우리 한국의 시인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양적인 그런 한계성이죠. 또 이승하 교수는 조배가 선생님만큼 지적 호기심이 또 아주 많은 그런 분이에요. 조배가 선생님만큼 세계여행을 또 즐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해군사관학교 원양 해군 실습선을 타고 2달 동안을 막막한 바다를 건너서 세계여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는 흔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인연을 들려면은 그래도 같이 안성에 있는 대학교에 출근하신다, 이런 것도 혹시 인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 제가 배운 거 참 많습니다. 선생님은 허례의식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당신 말씀이 당신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결혼식 주례를 서본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 위선적인 것, 또 어떤 권위적인 것, 또 어떤 밖에 과시하는 것, 이런 것을 태생적으로 아주 싫어했던 분이죠. 타고난 모습 그대로 순박하게, 그러면서 솔직하게, 정말 순수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훌륭한 시를 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순결하고 순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님의 그런 성품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우고 존경하게 된 것이죠. 오늘 5월 참 아름다운 날인데 이 아름다운 날 선생님이 태어나신 거 정말 축하를 드리고 또 이 아름다운 날 선생님을 추모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행사를 갖고 있는 것을 정말로 즐겁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임을 주관하신 편은문학기념사업회 그리고 선생님의 유족들에게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 51-9-2442 차주께서는 지금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출판사 난다의 김민정 대표의 축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휴대폰에 좀 적었는데 저는 보고 읽겠습니다. 시인 박준 시인을 저는 준아 하고 부릅니다. 준아 하고 부른 다음에는 우리 준이 하고 대냅니다. 두루 시인들과 섞여있는 어떤 자리에 제가 들어서서 두리번거릴 때 한 후배 시인이 손가락으로 저쪽 어딘가를 가리키며 준이 저기 있는데요 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준이 저기 있구나 하며 그 후배에게는 안부도 묻지 않은 채 그쪽을 향해 걸어갔던 제가 떠오릅니다. 그 후배에게는 미안하지만 제 자신도 미처 몰랐던 일이지만 제가 그렇게나 준이에게는 직진이더라고요. 누나라서 그런가 보다. 저 생은 모르겠고 이 생은 준이에게 그 명명으로 불리고 있어 그런가 보다. 그 사실은 어렴풋하게나마 알아가고 있는 접니다. 저는 시를 쓰는 준이 누나 김민정입니다. 준이와의 인연은 준이의 첫 시집과 첫 산문집을 제가 만든 일로부터 예까지 왔습니다. 시인과 시와 시집, 이 시로 시작되는 세 단어로 말미암아 저와 준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을 그 어떤 카메라보다 정확히 보아주는 사이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준이보다 고작 몇 해 이르게 태어났다는 뻐김으로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준아 혼난다. 준아 그럼 못 써. 준아 그러지 마. 준아 시끄러. 준아 꺼져. 준아 근데 죽지 마. 눈에 보이는 족족, 귀에 들리는 족족 준이에게 뭔가 말이 나갈 때는 그 어떤 채도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뜨겁더라고요. 준이라고 하면 제 마음은 오래 끓던 곰솥으로 장작불을 더 떼게 하더라고요. 노파심과 그러나 기우. 그러게요. 잘하고 있는 준이에게 저보다 몇 곱절은 지혜롭게 살아내고 있는 준이에게 저나 잘할 것이지 저는 왜 그렇게 오지랖을 떨까요? 누나니까요. 누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동생에게 언제나 지는 이름. 누나는 동생에게 져야 이기는 이름. 저는 준이에게 그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준이의 편운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네, 기뻤는데 준이 얼굴보다 조병화 선생님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초년병 시절에 심부름으로 회화동에 선생님을 뵈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1999년이었습니다. 친절하고 해말 같던 늙은 소년, 그리고 모자. 왜 그 모자가 유치원 아이가 쓴 모자 같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음. 어딘가 이렇게 써놓았던 메모를 기억합니다. 내 소년, 내 아이. 준이가 편운문학상을 받아서 누나로 참 좋은데 왜 좋을까 하니 그게 조병화 선생님이고 상금은 덤이고 무엇보다 소년과 아이라는 제 기억의 영원처럼
준이에게 그걸 강요해야지. 누나니까 그 강박을 줘도 되겠지 싶은 저만의 할 일이 생겨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과 아이, 시에서든 삶에서든 저는 앞으로 준이가 소년이고 아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년의 태도, 아이의 시선, 이미 지나왔기에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그 어제를 오늘처럼, 그 어제를 내일로 가져가는 일에 그러나 만만치 않음. 흉내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자연스러운 그 자체인 자연만이 억지스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부디 바라건대 준이가 자연의 아주 미세한 있음으로 자연의 가장 작디 작은 틱돌로 왔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었던 것도 있고 있게 하는 자연으로 준이는 훗날 없게 되겠지만 시가 있는 한, 시가 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시를 시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사람들이 있는 한 준이는 싫다고 해도 준이는 시를 써낸 죄로 제 시가 읽히는 현장을 그대로 맥없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수상작이 된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5번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좋은 부분은 좋다고, 이상한 부분은 이상하다고 말이 튀어나가는 족족 해주었습니다. 준이의 시인데 준이의 시를 제가 여러 번 읽으니까 제 시인 것도 같은 착각이 마구 이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분간 없고 질척대는 준이의 누나로 준이의 시 곁에서 머물 것입니다. 준이가 잘못하면 준아 혼난다 하고 그런 혼을 내기 위해 저부터 잘못 살지 않게 조심을 할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그러라고 존재하는 이름이기도 할 테니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갚아야 할 모든 빚, 서로가 서로에게 쏘이게 해줄 모든 빚, 그 빚과 빚으로 우리는 빚어진 사이, 우리 둘 다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이로 오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승하 선생님 제자이기도 하는데요. 저 박준 시인의 축사자로 나와서 얘기를 못했는데 선생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김민정 대표의 애틋한 축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이주영 과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시 문화과장 이주현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아주 작년보다 또 더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아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표현문학제가 날로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쁘고요. 오늘 그 시장님 같이 참석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일정이 다른 거하고 겹치고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여튼 축하드린다고 말씀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큰 자랑이신 조병화 선생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회 표현문학상을 수상하신 이승하 시인과 박준 시인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관에 와보니 주변에 훌륭한 자연경관이 시인의 문학적 정서에 깊이를 더한 것 같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조병화 시인은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초대전을 여러 번 열 만큼 그림과 서예 실력이 출중하셨고 통념을 깬 베스트셀러 작가셨습니다. 문학은 감정이나 현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아름다운 언어의 선택을 통해 마음이 편해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것이 큰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문학상, 꿈나무시 낭송대회, 안성시 읽는 날 등 여러
세대가 어우러지는 본 행사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번 행사가 우리 현대 문학에 큰 족적을 남긴 조병화 선생님의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작품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편은 문학상 수상자들의 대표시를 듣지 않을 수 없겠죠. 수상자 이승하 시인과 박조연 시인의 시를 각 두 편씩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송은 안성무협의 장지선님과 종로무협의 여서완 최인숙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승하 시인의 수상시 나무 앞에서의 기도를 안성무협의 장지선님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배경음악은 종로무협의 김주현님께서 연주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나무 앞에서의 기도. 이승하. 단 한마디 아내가 남긴 말. 화장의 나무 밑에다 묻어주세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세상에 거름이 될 생각을 했다. 나무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무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무를 베어 별장을 지었지. 그대와 나. 나무를 베어내 책을 쓰고 이사할 때 책부터 버렸지. 나무가 사라지니 둥지도 사라지고 뼈가루 땅에다 묻고 두 아이 손을 잡고 나무 앞에 둘러서서 고개 숙이고 기도했다. 내 아내 잘 부탁한다. 더 푸른 녹음과 더 아름다운 단풍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게. 아내처럼 키만 큰 나무 세 사람 내려다보며 지나가는 바람을 온몸으로 털어낸다. 이 겨울 바람의 길을 안다는 듯 모든 생명의 길을 안다는 듯. 네, 이어서 이승하 시인의 방화를 종로무협의 여서완님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 이승화. 화면 가득 그것들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 아무 죄 없는 편재물처럼. 저 숲에 풀이 타고 나무가 타고 연기 하늘 끝간데까지 치솟는다. 치솟아 하늘을 지우고 눅눅한 땅 다 태워 바스러뜨린다.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그것들은 껑충껑충 높이뛰기 하고 있다. 굴뚝이 된 숲을 넘으려고 컥컥 연기를 뱉어내며 울부짖으며 캥거루 배 시커멓게 타고
보알라코 빨갛게 있고 자연의 심장부 훨훨 타올라 지구의 여백을 까맣게 색칠한다. 심지를 돋우는 오스트레일리아. 아름드리 나무들 몽땅 타 대륙의 밤이 눈부시게 밝다. 인간이 사는 저 도시를 향해 살아있는 것들을 태우며 지금 달려가고 있다. 와락 덮치고 있다. 재미로 한 방화, 홧김에 지른 불. 자연이 제 몸에 지른 불도 있다. 네, 다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 51-9-2492 레이 차량 차주께서는 지금 즉시 차를 이동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 시인의 영광의 수상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뱀사골을 안성무렵의 장지선님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사골 박준.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되는 꿈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대신 꾸어준 태몽일 거라며 당신이 웃었습니다. 늙은 나무에 하나 열려있는 복숭아 열매를 따는 것이 네 태몽이었다고 하자. 솔량기 짙은 바람이 어디서 훅 불어든 일이 자신의 태몽이었다며 당신은 한 번 더 웃어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준 씨의 목소리를 종로무렵의 최인숙 님이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박준. 상철이도 어른들도 상철이라도 했고 아이들도 상철이라 불렀는데 정말 그의 이름이 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다리가 조금 불편했어. 비 오면 비 온다고 소리치며 뛰고 누구 집에 낯선 사람 왔다고 뛰고 등꽃 피었다고 뛰고 금음이라고 보름이라고 뛰고 그중 목소리가 제일 클 때는 밥 먹고 뛸 때였어. 뭐라고 해? 자가 밥 많이 먹었다고 말하면서 뛰는 거지. 너도 그만 일어나서 한술 떠. 밥을 먹어야 약도 먹지. 병도 오래면 성들어서 안 떠난다. 일어나.
하나요? 멋진 목소리를 남성이 주시니까 감동의 배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하 공연 시간인데요. 지금 뒤에서 시 낭송 배경음악을 연주해 주신 종로무렵의 김주현님께서 빈 둥지라는 노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낙타의 울음소리라는 조병화 시인님의 시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숨어서 오는 노래라고 있는데요. 그 곡을 먼저 해봐도 되겠습니까? 내 영혼은 숨어서 노래로 가득합니다. 내 시는 숨어서 우는 노래로 젖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내 긴 생에는 숨어서 우는 노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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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전달이 됐습니까? 네. 이 시 하나를 외워보기 위해서 곡을 붙여봤어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서. 빈 둥지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하여도 눈물이 나네. 거칠고 주름진 손 눈을 감아봐도 어른거리네. 힘없이 젖은 어깨 이제 쓰다듬을 것 없는 텅 빈 손에 무얼 들이나. 이제 짊어지실 것 없는 어깨 위에 황혼 드리워. 듣기만 하여도 행복해지던 그 노래 어디 가고. 생각만 하여도 즐거워지던 그 꿈들 어디 갔나. 어리석었을 땐 몰랐었지만 이제는 알 수 있네. 바람만 스쳐도 생각이 나네. 빈 둥지 같은 가슴 이제 내게 주신 그 사랑 부모님께 다시 드리고. 이제 나를 키워준 정성
부모님께 보여드리 새들도 찾아와 노래를 하네 슬픔은 사라지고 나 다시 돌아가 그 꿈속에서 내 꿈을 꾸고 싶네 나 다시 돌아가 그 꿈속에서 내 꿈을 꾸고 싶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족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편훈 선생님의 유족들께서도 여러 분 오셨습니다. 유족을 대표해서 편훈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조진영 조명화 문학관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진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좋은 날씨를 갖게 해주신 그 아버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님은 위에서 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수상하신 두 분, 이승하 시인 또 박준 시인 두 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내빈분들을 조병화 문학관 김용전 대표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귀빈께서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은문학상 운영위원이신 박이도 선생님, 김종혜 선생님, 김삼주 선생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이 편은문학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성시청에서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계신가요? 늘 안성시에서 2천만 원씩 상금을 보조해 주셔서 이 문학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성시청 여러분,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님 세 분 소개드립니다. 허영자 시인님, 장석주 시인님, 그 다음에 오형엽 시인님 오늘 못 오셨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우신 분이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큰 신우님 되시는데 거의 15년 만에 왔습니다. 네, 우리 조원 신우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둘째 신우님 조양님이 늘 크게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 재원은 물론 우리 윤일중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녀 우리 조영님을 소개합니다. 늘 행사 때마다 아들, 딸 다 데리고 친구까지 동원해서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행사를 훌륭하게 이끌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우리 안성문협의 박희헌 지부장님, 그리고 종로문협 강정수 지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주현님께서는 늘 오셔서 기타 반주와 노래까지 해주십니다. 정말 오늘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감동 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장이 멋있게 되는 데에는
안성의 우리 난실리 주민들께서 매일매일 풀 뽑으시고 나무 선전하시고 청소하시고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오늘 이런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성영 이장님과 조우형 노인회장님 그리고 우리 형님 김일선 형님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 받아주세요. 우리 문학관은 아주 훌륭한 두 학예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정교 학예사 그리고 김남일 학예사님 두 분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요번에 했던 그 영혼 속에 살다를 훌륭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 피고 책상 접고 놓고 너무 고생을 어젯밤부터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학예사님하고 같이 해설사님 세 분 소개합니다. 김정숙 해설사, 윤석철 해설사님, 조성식 해설사님 며칠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 행사 때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명구님 지금도 그릇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분이 없었으면 서울서부터 버스로 이렇게 오지도 못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승아 선생님께서 우리 바쁜 줄 알고 학생 두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동원님과 김진현님 어디 계세요?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저를 도와서 애써주시는 우리 장만수님 어디 계세요? 네, 이분이 없으면은 이거 다 못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그리고 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우리 서울고 16회 우리 회원님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만 김용전 대표님이 미처 소개드리지 못한 기빈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몇 가지 특별한 안내 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입니다. 올해 기획전시로 조병화 12전 영화 속에 살다의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전국에 60여 개의 시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개의 시비를 촬영한 작품입니다. 10월 27일까지 전시하오니 가족 친지분들과 다시 오셔서 관람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조병화 12전 영화 속에 살다의 개막을 기념하여 전시 연계 특별 강연을 조병화의 12 이야기가 열립니다. 아드님이신 조진영 관장이 전시되어 있는 조병화 12건립에 대한 일화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후 1시 45분에는 종로문협과 안성문협의 회원들이 함께하는 안성시 읽는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자, 이것으로 기념 행사를 모두 마치고요. 기념 촬영과 그 다음에 테이프 커팅식이 있어오니 수상자와 관계자 여러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안전하고 편하게 돌아가세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테이프 커팅은 지금 여기 가슴에 가슴꽃을 다신 분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른 나와주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은 수상자님들 다 같이 사진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나와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네. 하나, 둘, 셋, 커팅.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서 하나, 둘. 이게 다 나와요. 감사드렸어요. 알겠죠?